안녕하세요. 해온 컨설팅 연구소의 소장 이총훈입니다. 요즘 부동산 규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 가격이 들이들이 오르고 또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치달 규제가 많으니까 참 어려운데 이 528이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중에 특히 규제가 많이 받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많이 규제 받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 수 없고 그래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분, 또 은퇴 후에 상가주택을 지어서 또 여러 가지 노후 은퇴 대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 건폐율이니 뭐 용적률이 그런 개념인데 과연 그런 것들이 뭐냐? 또 건축을 지으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묻고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에 대해서 그냥 건축에 대해서 이러한 용어들이 있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어떤 대화 상대라든지 나중에 땅을 산다든지 뭐 단독주택을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 참고하면 좋은 단어들 중심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제 고향인 울산 송정 지구를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나머지 지구도 거의 비슷합니다. 통상 건축조례는 건축법에 규제를 하고 있고 나중에 각 지방마다 건축조례가 규제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하니까 우리 울산 송정지구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송정지구에 건축 신축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건폐율, 용적률, 건축 순서, 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먼저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알려면 대지 면적을 알아야 되고 건축 면적을 알아야 되고 연면적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대지 면적은 말 그대로 내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면 땅의 면적. 근데 무슨 이게 중요하냐? 근데 상식적으로 알아야 이 팽팽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경사도에 만약 땅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 경사도 이렇게 남은 분들은 어떻게 했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부터 경사도는 잘 모르니까 이게 이 면적을 많이 수평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수평 면적, 이렇게 경사도 면적을 졌다 하더라도 약간 수평 면적, 이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의 수평 면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면적을 계산한다. 이게 바로 대지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은 뭐냐면 건축 면적은 1층 대지 면적의 1층이 바닥 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1층의 바닥 면적. 그러면 만약에 외벽 같은 경우에는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외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만약에 건물을 뭐 벽을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 이렇게 벽을 지으면 이쪽에 벽이 있다. 벽이 있으면 건축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 건가 보면 요 외벽의 중심선은 이렇게 보세요.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외벽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있으면 요사 요가의 면적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사의 면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벽이 있으면 요 외벽 가운데 중심선으로부터 이렇게 요사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바로 면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면적을 따질 때는 우리가 건물 1층, 2층, 3층을 짓는다면 1층에 이와 같이 바닥 면적을 합계할 건축 면적이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면적은 뭐냐면 이와 같이 우리가 2층, 3층 지을 때 1층, 2층, 3층 각각 바닥의 면적의 합계액을 연면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 하에 우리가 이 건폐율 용적률을 따져보면 건폐율을 말하는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 전체 대지 면적의 이 전체 대지 면적에 이게 대지 면적이시면 1층을 과연 몇 층을 앉힐 건가? 바로 겁니다. 계산식을 보면 대지 면적분호 1층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1층의 바닥 면적이 바로 이와 같이 건폐율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대지가 만약에 50%다. 그러면 이거 대지 면적이 여기까지 50%면 여기까지 1층 못 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지가 이러면 1층이 요건 못 잔다. 근데 송정지구를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단독주택이 있고 나머지는 다 빼고 단독주택과 우리가 상가겸용주택을 따질 때
단독주택은 우리가 건폐율이 몇 푼냐 하면 이제 50%입니다. 50%고, 이제 삼각김용은 바로 60%까지 1층에 앉힐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바닥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만약에 단독주택은 50%까지 1층을 앉을 수 있고 이제 1층 면적을 50%만 하고 만약에 삼각김용 주택이라면 60평까지 1층에 앉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용적률은 뭐냐? 바로 대지 면적 분호 각 층 바닥 면적이 다 합계입니다. 각 층 바닥 면적의 합병에서 연면적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우리 송정지구 같은 경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얼마냐 하면 지금 100%고요. 100% 삼각김용 주택은 만약에 150%입니다. 150%. 그러면 150%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단독주택 보면 만약에 이 땅이 100평이라면 만약 100%니까 1층은 50% 안 치면 2층은 역시 50% 안 쳐서 총 1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삼각김용 면적은 만약에 이제 용적률이 150%면 1.5배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바닥 면적 100평이면 1.5배면 15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15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연면적이거든요. 만약에 이 건폐율이 만약에 아까 60% 했잖아요. 그럼 1층이 만약에 60% 안 주면 그 2층, 3층은 얼마까지 안 줄 수 있냐? 그러면 뭐 2층은 만약에 60% 지었다. 그러면 3층은 얼마까지 안 수 있어요? 120평이니까 120평, 나머지 이제 150평까지 지어야 되니 30평밖에 못 짓겠죠. 그렇죠? 같이 이 용적률을 감아보면 이걸 높이를 제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건폐율은 1층 면적을 얼마만큼 할 건가 라는 그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을 잘 아셔야 내가 집을 얼마나 잘 이쁘게 잘 지을 수 있냐라고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건폐율은 1층 바닥 면적을 몇 프로 할 수 있느냐. 용적률은 전체 면적을 몇 프로 할 수 있느냐. 전체 면적을 몇 프로냐에 따라 나의 청고 높이를 확정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대충 감을 잡았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이제 건축 순서를 보면 반드시 설계는 우리 건축사가 해야 된다. 건축사 만천의 울산 시내 각종 시내 보면 뭐 건축사 사무소인데 그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는 우리 구청장 울산 송정지구는 북구니까 북구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2년인데요. 2년인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년까지 이 연장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2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연장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허가는 또 무효됩니다.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허가 받지 않냐고 신고만 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데 이건 바닥 면적이 85평방미터 이내입니다. 만약에 내가 건물을 3층 이상 짓는다면 연면적이 10% 이내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냐고 신고로만 함으로써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걸 갖고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60평방미터 이하는 요즘은 이제 무조건 정권에서 종합건설을 지어야 되지만 과거에는 뭐 60평방미터 이하는 뭐 종건 안 지어도 되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종건 안 짓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300평방미터 정도는 신고를 해가 짓고 다시 또 한 20% 정도 20평방미터는 다시 또 신고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편법을 썼는데 아무튼 신고 사항은 바닥 면적은 85m 이내는 신고만 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그 다음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요. 허가 받았다 해서 내가 이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이 다 끝나면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우리가 현장에서 나옵니다. 만약에 7일 이내에 불구하고 사용 승인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사용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또 그 다음 최고로 많이 나오는 이제 건조경이 내놓는데요. 조경은 대지 면적의 200평방 이상 경우에는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된다. 근데 송정지구는 상가나 단독이나 다 200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조경을 해야 된다. 조경을 해야 되고, 그럼 조경을 얼마 한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5% 이상은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상가 겸용 주택이 내가 갖고 있는 게 만약에 100평이다. 그러면 건물은 150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150평 미만 해반하는 정도는 얼마냐면 325평 정도 되니까 요 범위 내에서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포함되니까 그러면 저 조경은 얼마냐면 대지 면적 5% 이상, 대지 면적은 내가 100%니까 100평이니까 반드시 5평 정도는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부터 다시 살펴보면 건폐율 용적률 개념을 알아봤는데 아까 다시 설명하자면 건폐율은 바로 1층 바닥 면적을 얼마나 하냐는 거, 용적률은 전체 면적을 어떻게 할 건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대지 면적은 내가 땅을 몇 평 갖고 있냐는 거고, 건축 면적은 우리가 만약 각 층의 바닥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합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 총합계인데, 건폐율은 아까 마치 내가 땅 면적 위에 1층 바닥 면적을 건폐율을 어떻게 하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건축 순서를 다시 설명하면, 설계는 건축사 해야 되고, 허가는 구청장, 그 허가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또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사용승인 신청은 7일 이내에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아까 설명한 대로 조경은 대지 면적이 반드시 200평 넘기 때문에 200평방 이상이면 반드시 얼마 해야 된다고요? 우리 건축물은 대부분 우리 1000평방미터 미만 지으니까 반드시 대지 면적의 5% 이상은 반드시 조경이 있어야 된다. 조경이 5% 이상 안 되면 건축 허가도 나지 않냐고, 준공도 사용승인도 안 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하자면 일조권인데요. 이 일조권이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이,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 북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남쪽이 정북 방향이면, 그럼 집도 여기도 지을 수도, 여기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문제는 되지 않냐. 이 사람은 반드시 정북 방향으로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드시 1.5m 이상은 거리를 둬야 된다. 즉 건축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반드시 1.5m를 떼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9m, 내가 9m 이하라면, 이 경계선이라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떼어야 되니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9m 넘으면 어떻게 돼? 건물 높이의 그 50% 이상은 거리를 둬야 된다. 만약 10m, 천건 높이 10m면 5m를 떼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정북 방향으로, 이 정북 방향 말은 이 북쪽 방향, 통상 해가 이쪽으로 뜨잖아요. 그렇죠? 해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북쪽 집을, 그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에 남쪽에 있는 집은 바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청고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1.5m를 떼어야 된다. 1.5m 이상을 떼어야 된다. 만약 9m 이상이면 50% 정도 청고 높이를 떼어야 된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정북 방향으로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셨습니까? 그 건축학법상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건폐율이 용적률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시 좀 약간 보충 설명하자면, 건폐율은 이 바닥 면적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럼 나머지는 얼마만큼 그 마당을, 정원을
공지를 어떻게 놔둘 건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높이를 어떻게 갖고 갈 건가, 그리고 조경은 또 의무적으로 또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런 것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개념도 알아두면 나중에 내가 부동산 땅을 내가 사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한 분들은 좀 많이 도움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